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국방부가 6회 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첫 공청회를 어제 열었습니다. 각 군의 경계를 넘어 합동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공군사관학교가 있는 청주에서는 성모 비행장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첫 공청회.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고성이 오가는 등 시작부터 찬반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정부가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핵심 이유는 생도 때부터 함께 교육해 육해 공군의 경계를 넘어 합동 작전 능력을 키우고 AI와 드론, 우주 등 미래전에 대응할 장교 교육 체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찬성 측은 현재 사관학교 교육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사관학교의 교육 만족도가 민간 대학보다 낮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민간 대학과 비교하면 정말 비참한 수준입니다. 민간 대학의 수도권 대학의 만족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74.1%예요. 수도권 다 끌어모아가지고. 반대 측은 미래전일수록 육해 공군 각각의 전문성을 키운 뒤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향악단의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첼리스트, 세계에서 가장 큰 역량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이지 그냥 반죽해가지고 같은 곳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그게 교향악단이 유명해집니까? 공군사관학교가 있는 청주 남일면 주민들의 반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는 떠나는데 성모 비행장은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민들은 소음의 원인인 비행장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일면 주민 10여 명은 직접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서울까지 갔지만 사전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청회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트 비행기에서 한 번만 쌩 날아가면 그만인데 이거는 연습 비행기라 약 한 3시간 동안 계속 떠다녀요. 오히려 소리 큰 제트 비행기보다 스트레스는 더 많이 받죠. 시민사회단체도 반발에 가세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충북을 배제한 채 서울에서만 공청회를 연 건 일방적인 추진이라며 청주에서도 공청회를 열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공군사관학교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연계해 지역 파급 효과가 더 큰 공공기관을 충북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수자원공사를 우리가 가져와도 부족할 판인데 이것을 대전으로 가져가는 것은 어분성설이다. 만약에 공군사관학교를 이전한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파급 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우리 충북으로.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오는 10월 국군사관학교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통합을 둘러싼 찬반 논쟁에 공군사관학교 이전에 따른 지역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보훈군이 철도 유치를 위해 청와대와 국회를 잇따라 찾았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보훈 노선을 반영해달라는 철도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보훈군은 철맹 지역이라고도 불립니다. 보훈군을 제외한 시군은 이미 수도권과 연결된 노선을 가지고 있고 진천 역시 당장은 철도가 없지만 서울 잠실부터 청주공항을 잇는 JTX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훈군 철도유치위원회와 지역주민 110여 명이 청와대를 찾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보훈 노선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철도 계획을 반영하라!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보훈군에는 철도가 지역 발전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 활성화라든지 또 기업 유치, 물류의 거점지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전체적인 전반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국가의 규정 발전 차원에서 보훈군은 청주공항과 보훈, 김천을 잇는 96.1km 길이의 노선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와 김천을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가 올해 첫 삽을 뜬 가운데 보훈 노선은 중부권과 남부권을 연결하는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습니다. 보훈군의 철도 계획은 충청북도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전체 10개의 철도 노선 중 우선순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보훈군은 무엇보다 지역균형 개발 논리를 앞세워 노선 반영 필요성을 설득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유치위원회는 청와대에 이어 국회도 방문해 양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찾아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보훈군민으로서는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5차 국가 철도망의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치권에서 이제 결정할 문제거든요. 현재 각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건의한 노선안은 약 600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가운데 10% 정도를 선택해 계획안에 반영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에서 치열한 유치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 보훈군 철도 건설의 향방은 오는 9월 가닥이 잡힐 걸로 보입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국유림 무단 점유와 불법 수상 레저 영업으로 논란이 끊이질 않던 충주 화록동굴에 대해 영업 정지 처분이 예고됐습니다. 이동석 충주시장은 시민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며 앞으로도 유해 없는 행정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최현석 기자입니다. 그동안 SNS와 현안 업무 회의를 통해 화록동굴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던 이동석 충주시장. 마침내 영업 정지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행정처분 대상은 화록동굴과 인접한 관광농원. 시정 명령에도 지금까지 사업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것입니다. 일단 열흘간의 사업자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15일에 영업정지 처분을 확정합니다. 최대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건데요. 이후에도 개선 사항이 없거나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추가적인 영업 조치 30일 그리고 사업장 폐쇄 그리고 형사 고발까지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화록동굴 양성화 여론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이지 양성화는 합법화 이후 고려할 사안이란 입장입니다. 무조건적인 것은 안전이 첫 번째입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한 영업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업체 측은 충주시의 행정처분과 관련해 말을 아끼면서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을 지금 대부분 많이 이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뭐 확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그 의견서 청취를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의견서에 저희가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에도 지역 대표 관광 자원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방치했던 충주 화록동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충주시의 강경 대응으로 화록동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CJB 최현석입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지역 가게와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번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제때 내지 못하는 곳이 늘면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수익성 악화로 이자 부담이 커진 데다 은행의 대출 문턱까지 높아져 중소기업의 숨통을 쥐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가계와 기업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충북 지역 예금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0.26%, 불과 석 달 만에 0.08%포인트나 올라섰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34%로 석 달 새 0.09%포인트나 급등했고 고물가, 고금리에 짓눌린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0.23%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2분기 충북 지역 예금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상승하였는데요. 대기업 연체율은 늘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과 가계부채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대출이 상승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권의 대출 문턱마저 한층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올해 2분기 충북 지역 금융기관의 기업 대출은 1분기 2,900억 원대 증가해서 2분기 900억 원대 감소로 돌아서며 자금줄이 막혔습니다. 가계대출 역시 1분기 1,800억 원대 감소해서 2분기에도 1,300억 원대 감소세를 이어가며 자금난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연체율 상승에 부담을 느낀 금융권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당장 운전자금이 급한 지역 기업들이 신규 자금을 구하지 못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기 벅찬 지역 중소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고 여기에 금융권의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담보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자금난이 집중되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유동성 지원과 세심한 금융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어제 오전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대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제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법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특공대와 군 소방당국은 약 70명을 투입해 1시간 반 동안 법원 안팎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 직원과 법관, 어린이집 원아 등 300여 명은 안내 방송에 따라 건물 밖으로 대피한 가운데 비슷한 내용의 협박 메일이 전국 법원에 잇따라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정부와 한전이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 절차를 안내 완료할 계획인 가운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충청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현재보다 최대 약 8%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이 어제 공청회에서 공개한 산업용 지역요금제 설계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 통계를 4개 광역권으로 구분했으며 강원과 충청권 등 중부권은 킬로와트당 10에서 15원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4개 광역권 가운데 발전 선별기가 집중된 남부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해져 전력을 많이 쓰는 공장의 남부권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환 지사는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충북 오송을 대한민국 대표 첨단 바이오 혁신 거점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 지사는 충북 오송은 세계적인 수준의 임상병원과 연구 중심 대학 캠퍼스가 필요하다며 서울대병원 R&D 임상병원,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 메디컬 타운 조성을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시장형 공기업과 대형 공공기관을 충북에 우선 배치해 지역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어제 청주시 의회에서 제126차 정례회를 열고 이문성 청주시 의회 의장을 제10대 전반기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부회장에는 이성진 제천시 의장과 안효익 옥천군 의장이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향후 협의회 운영 방향과 각 지역의 공동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청주시 기업인협의회는 어제 회원사 등 40개 팀 16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3회 자선 골프대회를 열었습니다. 조건희 회장은 회원 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동시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마련한 성금 1,000만 원을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전부 기부할 예정입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